정상결전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거푸는 어디를 가든 항상 자신의 부관인 보가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거푸가 모건 대령을 호송하기 위하여 이스트블루 쉘즈타운으로 갔을 때도 보가드가 함께했으며, 이후 거푸가 코비와 헤르메포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훈련을 시킬 때도 늘 보가드가 거푸의 곁을 지켰습니다. 또한 보가드는 코비와 헤르메포를 훈련시켜주기도 하였기에 어떻게 보면 코비와 헤르메포의 스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푸가 워터7에서 루피를 일부러 놔주자 보가드는 상부에는 손자라는 이유로 놔줬다는 것이 전혀 해명이 안되니 우선은 놓친 것으로 하죠 라고 말하며 거푸에게 조언을 해주는 모습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무려 38년 전 갓벨리 사건 때도 거푸와 함께 갓벨리에 나타났기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크로커다일은 칠무의 제도가 철폐된 이후 미호크를 찾아가 동맹을 제안했고 미호크 도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거 버기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버기즈 딜리버리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그곳에 있는 해군들을 모조리 척살하였고 버기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버기의 부하들은 크로커다일이 버기님의 의동생이라는 게 사실이었어 라고 말하며 또 제멋대로 상황을 오해합니다. 한편 버기는 크로커다일에게 당장 갚을 돈이 없으니 우선은 동맹을 맺자고 말하고 자신이 부하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버기는 크로커다일에게 자신이 보유한 버기즈 딜리버리의 장점을 어필하였고 크로커다일도 고심 끝에 버기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버기는 크로커다일 미호크와 동맹을 맺은 이후 자신의 부하에게 크로스길드 포스터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의 부하들은 버기를 리더처럼 묘사한 포스터를 만들어 전세계에 뿌렸고 해군도 이 포스터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랑류와 해군은 당연히 사진만 보고 버기가 크로스길드의 리더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버기는 세간의 해정왕의 선원이자 사왕 빨간머리의 라이벌이자 임펠다운 대소동의 주동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군에서는 버기를 사왕으로 선포하였고 버기는 언급결의 사왕이 되었고 크로커다일은 버기의 수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버기가 해적왕 레이스에 참전하게 되었고 크로커다일 역시 자연스레 해적왕 레이스에 참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하는 인물로 모든 매개체의 검사들 중 사실상 유일하게 삼도류를 사용하는 인물입니다. 조로가 삼도류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과거 조로가 쿠이나에게 패배한 이후 자신이 쿠이나에게 패배하는 이유는 사용하는 검의 개수가 너무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조로는 무수히 많은 검들을 사용하여 전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비효율적이었고 결국 조로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삼도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하기 위하여 치약력을 높이는 훈련을 감행하였고 결국 조로는 치약력만으로 배를 끌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치약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하여 다양한 연기기를 사용하며 늘 화도 일문자를 입에 물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통 조로는 자신의 필살기격인 기술을 사용할 때 3개의 검을 동시에 사용하여 공격하기에 조로와 삼도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견문색 패기를 극도로 단련하면 상대방의 공격 경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잠시 앞의 미래마저 볼 수 있게 됩니다. 레일리는 신세계에는 견문색 패기를 너무나도 단련해서 잠시 앞의 미래가 보이는 이들이 있다 라고 말했고 이후 카타쿠리가 처음으로 미래의 질을 선보였습니다. 카타쿠리는 미래의 질을 통하여 상대방의 대사를 미리 읽거나 루피의 공격을 모조리 완벽하게 회피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카이도우 역시 견문색 패기를 각성하는 데 성공하며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게 밝혀졌고 루피 역시 와노쿠니에 들어선 이후 미래를 볼 수 있을 만큼 견문색 패기의 숙련도가 높은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키드와의 대결에서 몇 초 후의 미래가 아닌 최소 몇십 초 후의 미래를 예지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샹크스는 현재 원피스에서 가장 먼 미래를 예지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트릭 레드필드는 견문색 패기를 각성하여 자신과 조촉한 상대방의 생각뿐만 아니라 기억마저 읽어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야마토는 여자였으며 코즈키 오뎅은 남자였기에 두 캐릭터는 성별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오뎅 그 자체가 되고 싶었기에 자기 스스로를 남자라고 부르고 다녔으며 카이도우와 백세적단의 선원들에게도 자신을 남자라고 부르며 남자 취급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카이도우는 어쩔 수 없이 야마토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었으며 백세적단의 선원들도 야마토를 도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세간에도 야마토는 카이도우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야마토가 여자인 것을 아는 인물은 극소수 입니다. 그러나 야마토는 생물학적으로 명백하게 여성인 캐릭터이며 외형만 보더라도 누가 봐도 여자인 캐릭터입니다. 또한 야마토가 오뎅의 최후를 보기 이전에는 오니히메 즉 귀신공주라고 불렸던 것을 보며 야마토는 여성이 맞습니다.
쿠마를 만나기 위해 바다로 향한 보니는 무사히 항구에 도달하였으나 알파가 이를 눈치챘고 알파는 곧바로 육식을 사용하여 보니에게 접근하며 거기서 도망쳤을 경우 죽지 않을 정도로 폭력을 가해서 완전 구속으로 전환해도 좋다고 했다. 방조하는 자는 제거해도 좋다 라고 말하며 보니를 다시 교회에 가둬두려 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그 순간 쿠마와의 대화를 떠올렸고 보니는 쿠마에게 저기 아빠 니카는 어떤 모습이야? 라고 물었고 쿠마는 니카의 모습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몸은 고무 같은 성향을 가지며 공상하는 대로 싸우는 모양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보니는 나이나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디스토션 퓨처 즉 왜곡된 미래라는 기술을 사용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변신할 수 있는 사기적인 기술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보니는 니카 같은 미래 라고 외치며 마치 루피의 기어3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고무고무 열매나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먹지 않았음에도 몸이 고무처럼 늘어나는 모습을 연출하며 순식간에 알파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무사히 세계 정부로부터 탈출했고 보니의 탈주는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보니는 사기적인 능력과 사이퍼포를 쓰러뜨린 업적을 인정받아 세간에서 최악의 세대의 일원으로 불리게 됩니다. 쿠마는 소르베 왕국에서 떠나간 이후 곧바로 칠무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 소식은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 역시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도플라밍고는 폭군 쿠마 질 나쁜 녀석이 또 나타났군 이라고 말하며 만족한 듯한 표정으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당시 크로커다일의 수하였던 로비는 크로커다일에게 새 칠무회에 흥미가 있냐고 물었고 크로커다일은 누가 되건 상관없어 인공 강우선을 목격한 놈은 처리했나 라고 말하며 한창 알라바스타를 집어삼킬 계획을 진행 중이기에 매우 바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미호쿠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 이후 근엄한 표정으로 신문을 보고 있었고 아마도 심심풀이로 해적 혹은 신원 미상의 누군가를 박살내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알비다는 당시 자신의 배의 자빌군이었던 코비에게 쿠마가 칠무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하며 흰수염 정도의 거구라던데 나와 어느 쪽이 더 강하다 생각해 코비 라고 물었고 코비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론 알비다님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흰수염 해적단의 주요 멤버들 역시 쿠마가 칠무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하고 있었고 의외로 흰수염 역시 이를 관심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흰수염 해적단 소속이었던 티치 역시 마르코와 함께 이 소식을 보고 있었고 에이스는 징베에게 징베 후임이 정해졌대 잘 됐잖아 라고 말했고 징베는 자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에이스 라고 말하며 에이스에 의하여 칠무회 자리가 공석이 되었는데 에이스가 그런 말을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글로리오사는 행콕에게 세계 정세에 대하여 설명해주기 위해 새로운 칠무회로 쿠마가 발탁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나 행콕은 짐과는 무관계 평생 누구의 명령을 들을 생각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웃으며 히히히히 발바닥 인간이라는군 도대체 무슨 능력이지? 라고 말하며 쿠마에게 흥미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드래곤과 혁명군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고 드래곤은 쿠마의 사정을 잘 알았기에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보와 코알라 등은 쿠마의 인품을 잘 알았기에 쿠마가 세계정부의 부하가 된 것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보는 두 가지의 미래가 공개되기도 한 캐릭터입니다. 첫 번째 미래인 멀쩡한 미래에서는 사보가 현재보다 더 책임감 있는 모습과 점잖은 모습을 보이며 귀족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40살이 된 사보가 루피 그 녀석은 좋겠군 자유로워서 라고 말하며 루피를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60살이 되자 밀짚모자가 사건을 내버려둬 라고 말하며 루피가 또 사고를 치자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인 무슨 일이 생긴 미래에서는 몰락한 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0살이 된 사보는 귀족 이외에는 쓰레기 라고 외치며 과거와는 완전히 성격이 바뀐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60살이 되자 루피의 이름을 팔아 술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미래는 언뜻 보면 사보가 불쌍해 보이지만 사보의 오랜 염원인 귀족의 몰락이 현실화가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사보는 목적을 이루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